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무기 수출로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가장 큰 고객으로 등극한 폴란드와 우리는 외교와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이제 폴란드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로 옮겨가면서 KF-21 개발 및 양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폴란드 대통령이 추가로 발표한 한국-폴란드 동맹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위원장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동맹 협력과 동시에 차후 KF-21 전투기의 개량형에 대한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인 폴란드가 군사협력을 위해 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공동 생산으로 유럽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구식 전투기를 교체하여 군 전력을 강화시키거나 군수산업 체질 개선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어 방위력으로 보나 국가 사업적으로 보나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니죠. 폴란드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우리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큰 힘이 되는 동시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현지 언론을 통해 기존의 불성실한 태도를 바꾸려는 듯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 현지 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의 시험 비행을 위해 2명의 조종사 파견을 보내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동 개발에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카이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카이 관계자는 당장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시험 비행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 측 입에서 인니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니 국방부에서 KF-21 전투기 사업을 담당했던 사무총장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F-21 전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인도네시아 측은 본 궤도에 오른 KF-21 전투기 사업에 빠질 계획은 결단코 없으며 분담금 납부와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 공동개발국으로서의 KF-21 개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 차이로 중단되었지만 이를 위한 실마리를 풀어 공동 생산 참가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니의 국방부도 자국의 연구기관을 동원해 KF-21 보라매에 대한 미래 가치를 파악했으며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국 내에서도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니 국방부가 이전과의 태도와는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분담금 미납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도 국내 관광업 외화 수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관광 분야 외화 수입은 지난해의 10배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발표로는 지난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은 392만 명으로 이는 당초 목표치인 36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그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42억 6천만 달러인 약 5조 4천억 원으로 작년 한 해의 목표치였던 17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을 이미 넘은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 관광 분야 외화 수익 대비 8.7배 수준으로 커진 건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관광을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지난해의 10배를 쉽게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산디아가 관광경제부 장관은 인니의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며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작년 해의 2배인 740만 명이며 관광을 통한 외화 수익은 59억 5천만 달러로 약 7조 6천억 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니가 지금까지 코로나 여파로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핑계조차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인니의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동맥경화처럼 막혀있던 분담금 납부 문제도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따른 비자 제한 공방 갈등 탓에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불허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동남아권인 인도네시아로 쏠리게 되어 인니의 관광업이 예상치 못하게 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 수요는 줄었지만 국책 사업인 KF21 개발에서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인데요. 인니의 관광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해외여행이 제한됐던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니의 올해 국내 총생산에서 관광 산업의 기여도가 3.6%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인니의 금전적인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KF21 전투기 분담금 9천억 원 이상을 2023년도와 2024년 회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지만 실제 배정 결정을 하는 기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이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니 국방부가 앞으로 진행될 KF21 전투기 행사에 지속해서 참가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니의 입장 변화와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는 희망적일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라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 측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데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을 했으며 자원 공급망, 방산 등 외교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가 간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4년 만에 분담금 납부 재개를 이야기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이 직접 납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니 측에 압박을 가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니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2026년까지 계획된 KF21 보람의 개발 사업 하반기에는 참가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국가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니가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